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로운 어떤 글로벌 경제 구도, 환경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거에 대한 어떤 큰 변동성이라든지 영향권에서 이미 좀 선반영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지수적인 어떤 변동성은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이죠. 사상 최고치의 어떤 경신들을 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트럼프 밈코인이 나타나면서 완전히 그냥 암호화폐 시장을 평정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사실 이제 그 부분들 저도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좀 고민하고 분석을 좀 했는데, 트럼프 코인을 왜 지금 시점에서 저렇게 발행을 해서 끌어올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미국이 이제 가상 자산의 왕국이 되겠다, 세계 그 주도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표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암호화폐 쪽에 대한 자금을 확 끌어모으는 그런 어떤 액션을 취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트럼프 코인 또 여러 같은 유명인들, 밈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게 결국은 이제 신규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신규 유입 자금을 늘리면서 그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른 코인으로도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완전히 주도권을 쥐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시키는 액션, 축포를 터트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자산 시장의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고요. 제가 이제 지금 다른 채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가상자산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의 자산의 큰 축, 국내장, 또 미국장, 암호화폐 이런 어떤 축으로 두고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 시장에서 좀 이야기 드릴 부분은 확실하게 좀 그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바이오 대장,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대장의 두 종목, 코스피, 코스닥의 대장 종목 두 종목을 한번 주목하자라는 내용과 함께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주식시장의 흐름은요,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0.14% 약세, 코스닥은 0.4% 강세 상승. 하지만 하락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조금 약세 느낌이었고, 거래대금도 양시장 모두 줄었어요. 코스피 8조, 코스닥 6조니까 되게 줄었고, 또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 4천억 매도, 코스닥에서도 790억, 800억 정도 매도, 선물 쪽도 매도. 그래서 오늘 수급 쪽으로는 좋진 않았지만 일부 대장주들은 괜찮았고요. 지난 금요일날 미국장은 좋았는데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좋았어요. 다 플러스. 일본, 대만도 1%, 0.5% 강세, 홍콩 상해도 플러스 흐름을 냈고요. 한국장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종목별 흐름들은 매우 이제 좋은 어떤 관점의 흐름들을 보였다.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여의도 강연회에서도 얘기 들은 부분 중에 하나가 트럼프 이제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드린 전략이, 전략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전략이, 우리가 2차 전지를 굉장히 우려하잖아요. 2차 전지, 트럼프 정책에 좀 반대되는, 피해를 보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대부분 반영이 돼 있고, 또 보조금 폐지 같은 극단적인 액션들은 취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조건부라는 어떤 측면으로 접근하게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결국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우려감이 반영됐고, 취임과 함께 이런 어떤 바닥 탈출의 어떤 국면들을 만들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으로는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오늘 아니다 다를까 LG엔솔루션이 5.7% 상승으로
이전 저점을 올리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바닥을 가능성이 높죠. 지난 8월달, 작년 8월달이. 그래서 매우 이제 2차전지에 유의미한 어떤 흐름이 전개됐고요. 또 이제 에코프로 BM도 6% 상승했는데요. 이런 모습도 중기평선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흐름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도 이제 60일선 돌파, 60일선 돌파를 했지만 위에 있는 121선 저항을 그대로 맞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21선을 돌파할지 다시 또 저항을 맞을지 중요한 어떤 구간이 되거든요. 여기서 돌파하면 제가 볼 때는 바닥 탈출이다라고 높은 확률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이제 마찬가지 비슷한 흐름이지만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강한 어떤 기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일제히 2차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는 이런 대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2차전지를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시점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정도를 2차전지로 얘기 드리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소폭 빠졌는데요. 뭐 삼성전자는 좀 아쉽죠. 네, 국내 대표 경제를 이끄는 기업인데 좋지 않은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우상향 기조를 띠면서 AI 모멘텀의 확실한 수혜주라는 걸 보여주는 엔비디아하고 같이 움직이는 상승 추세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궤적,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보합 그리고 약간 플러스, 셀트리온은 0.39% 상승하면서 바이오 업종은 그냥 보합 정도 되는 흐름이었지만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이 3.5% 상승으로 강력한 21선 지지와 함께 추세를 다시 상승으로 돌리기 위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바이오 대장주 삼성바이오, 신고가 가능성이 매우 높은 흐름, 실적도 계속 이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우상향의 기조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주가적인 흐름 역시도 계속적으로 저점 높이고, 여기서는 121선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여기가 이제 신고가 영역인데요. 신고가 영역에서 별로 남지 않은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또 수주 소식까지 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고가가 시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패턴이고요. 그 다음 또 알테오젠 마찬가지로 역시나 최근에 이제 주가적인 흐름은 중기적 매물 소화 과정에 흐름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지금 가격대는 좋은 어떤 기회 가격권을 형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유한양행도 신고가를 다시 세우기 위한 어떤 액션 흐름으로 전개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볼 필요 있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큐로셀 같은 기업이 또 올해 식약처 승인을 앞둔 흐름을 통해서 좋은 어떤 흐름이 기대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패턴, 모습들, 종목들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코스닥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올해는 삼성전자가 좀 저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코스피 대비 낼 것이다 라는 어떤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업종이 바닥을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제가 비트코인, 코인에 관련된 그 콘텐츠 자료들은 제가 이제 팬딩 서비스를 통해서,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오늘도 중요한 이슈 체크인데요. 최근에 해외 주식과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쪽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강화시키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유통량의 10%를 보유하고 있다는 어떤 내용들, 이런 부분들 굉장히 큰 성장의 가능성을 안고 있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또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취임식, 엄청난 사람들이 또 오죠. 이 크립토에 대한 정책,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 비트코인 전략 자산을 선언하게 될지, 근데 그거는 세 가지의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옵션을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시세적인 강도가 그리고 확산이 다를 텐데요. 첫 번째 옵션은 행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만 전략
자산화하는 것입니다. 예. 좀 예상된 수준이에요. 예상된 수준에서 가장 낮은 레벨인데요. 현재 미국 행정부가 보유한 20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서 비축을 하고 의회 동의는 필요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디폴트 정도 되는 어떤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단기 매도죠. 중장기적 상승은 꾸준할 테고요. 두 번째 B 옵션은요,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비축하는 겁니다. 갖고 있는 건 그대로 이제 갖고 있대. 이거는 의회가 동의를 해야지 실현 가능합니다. 정부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필요하겠죠. 마지막 C 옵션은 정말 폭발적인 불마켓으로 가는 어떤 그 옵션이 될 텐데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리플, 솔라나, USDT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전략 자산화하는 선언을 하게 되면,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리플, 솔라나가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 매수가 필요하니까 역시나 앞서와 같이 의회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C안이 나오면 정말 우리가 폭발적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나오게 될지가 매우 이제 지금 관심사입니다. 신고가 흐름을 내는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뿐이 아니라 지금 다른 코인들까지도 같이 동반 급등하는 흐름을 내게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일요일 날에도 솔라나 얘기를 드렸잖아요. 솔라나의 어떤 흐름은 지금 정말 무섭게 움직여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의 흐름을 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미국 주도의 지금 암호화폐의 어떤 정책적 흐름은 그 최대 수혜가 이제 솔라나가 비트코인과 함께 리플 솔라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또 신고가의 흐름을 내고 있는 이유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략자산 내지는 ETF, 이런 방향의 기대감들이 결국은 신고가 방향의 흐름들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격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하겠죠.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트럼프 2기 준비하기 해서 수혜 피해 업종 점검. 그래서 이제 이 내용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래도 증권사에서 이렇게 또 분석을 해가지고 내용들을 이제 나온 부분인데요. 트럼프 2기 대표 정책 지원 강화 업종과 또 지원 축소 업종으로 이제 나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 그래서 정부 지원을 줄이고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될 부분은 지금 미국 비팜들이 조금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하죠. 이런 것들이 좀 약간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료, 교육, 공급망, 그리고 규제 완화 및 지원금 증대 기대감 높은 분야는 제조, 인프라, 주택 건설, 에너지, 전력, 또 이제 대표적으로 AI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취임식과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약 100개의 행정명령을 공개할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단번에 통과는 안 되겠지만 적극적인 행정명령 발표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임 초기에는 정책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서 AI 분야를 가장 최우선으로 최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로봇하고 연결될 것이고요. 에너지 부분도 뭐 송배전 국내 또 수혜주들이 있죠. 결국 AI의 발전은 에너지가 이제 수급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 부분도 역시나 되고요. 방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은 미국의 주도로 이 팔란티아하고 안두릴 같은 정말 혁신적인 기업이 로보틱스, 드론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AI와 함께 만들어 나가게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우리가 그냥 기존에 뭐 그냥 탱크 만들고 뭐 비행기 만들고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혜라고 저는 좀 보진 않고요. 그래서 올해도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전략들을
또 꾸준하게 커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AI 쪽으로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가장 흐름들을 좋게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하는 트럼프 2.0 시대 정책 수혜주 및 이제 ETF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내용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요. AI 쪽에서는 IT 소프트웨어 또 클라우드 보안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은 세일스포스, 서비스나우 대표적인 AI 에이전트 또 관련 기업이죠. 또 클라우드 보안 쪽은 알파벳, 또 글로벌 방산 업체로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인프라 쪽은 캐터필라, 트레인 테크놀로지, 소재 건설 건자재 쪽은 볼칸 머티리얼즈, 또 이제 DR 호튼, 홈디포, 에너지 쪽은 엑손 모빌, 또 전력 에너지 쪽은 이튼 버티브, 로봇 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자동화, 뭐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로퀄, 로봇 쪽으로도 많이 이제 편입이 돼 있고 한 기업이죠. 우리나라 이제 RS 오토메이션과 이제 또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또 의료 장비 쪽으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로봇, 수술용 로봇이죠. 금융 쪽으로는 대형은행 쪽으로 JP 모건, 캐피털 시장 서비스 쪽으로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비자 같은 기업을 정책적 수혜주로 이제 꼽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AI 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해 업종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지원이 축소가 된다든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쪽, 이런 자동차 등 공급망 부담 지속 업체들, 반도체들, 교육, 의료비 지원, 헬스케어 쪽,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다소 좀 부정. 빅팜들이 좀 주가가 안 좋은데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팔란티어는 좋은 상황이 되고 있죠. 확실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머크 같은 기업들 보시면 이렇게 내려앉아 있어요.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도 많이 내려와 있죠. 에브비 같은 기업은 그래도 덜 빠졌는데 그래도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이런 기업도 좀 많이 내려와 있죠. 이 빅팜들이 어쨌든 약가인하에 대한 부분, 그리고 AI의 수급적인 부분을 뺏긴 부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빅팜의 이런 어려운 부분들, 특허권이 풀리면서 이제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 내지는 또 이런 약가인하의 어떤 정책들에서 새로운 어떤 신약이라든지 또 이제 그 특허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데 있어서 한국의 기업들이 선택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런 기업들, 대표적인 게 알테오제네라든지 이런 기업들,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혹은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는 펩토론이 일라릴리하고 지금 손잡고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쪽들이 보다 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출범과 함께 정말 이제 시장의 커다란 어떤 트렌드가 명확해지고 뚜렷해지고 추세적 방향을 확실히 잡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좀 포커싱을 두는 그런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 제가 이제 여의도 강연에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드렸고, 또 저보다 또 다른 분야에서는 또 최고의 전문가이신 또 엔지니어 TV 유튜버님을 또 초청해서 같이 강연을 진행하면서 매우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의 주주 스터디 모임을 1월 26일 설 연휴 직전이죠. 일요일 날 8시에 진행을 합니다. 이 시간에 안 되신 분들은 녹화된 방송을 보시면 되고요. 유한양에 대해서는 제가 장기 투자 대상이라고 작년 7월부터 주주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두 번째 주주 스터디입니다. 이번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왔고, 올해 상반기 유한양행은 최대 모멘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 한국 최초의 블록버스터 항암 신약 존슨앤존슨이 폐암 1위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기업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내용은 유한양행뿐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와 아까 보셨듯이 글로벌 빅팜들의 지금 동향들, 트렌드들, 또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국내 쪽에서 그런 기술 기업들을 찾고 있는지까지, 그리고 유한양행의 주가 분석과 함께 어느 정도의 어떤 가치 레벨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존슨이 4화를 걸고 글로벌 이제 최대 폐암 치료제로 만들기 위한 액션을 이제 본격 가동합니다. 이번 스터디는 매우 특별할 것이고요.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와 함께 유한양행의 파이프라인 가치, 넥스트 파이프라인의 가치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서 최적의 목표 주가까지도 한번 산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고요. 올해 주식 부자의 티켓의 하나가 될, 바이오 업종 내에서 하나가 될 유한양행을 짚어드리는 시간을, 주주 스터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한양행은 제가 꾸준하게 작년부터 정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 핵심 분석을 했었습니다. 유한양행은 제가 완벽 분석을 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 주요하게 강연회,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려왔었습니다. 1월 26일 유한양행 장기 주주들의 핵심 동행 스터디를 진행하겠고요. 나눔 인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참고하시면요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네이버와 구글에서도 나눔 인사이트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뭐 트럼프 취임식으로 지금 되게 언론들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분주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내용들도 짚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